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여러가지 파이 KYC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그동안 인증 과정에서 멈춰져 있었던 많은 KYC 건들에 대해서 재신청 기능 버튼이 일부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한 아직 오픈되지 않은 분들의 KYC 버튼도 계속 데이터 불러오기 패칭 버튼만 반복하던 상태에서 다시 과거에 앱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KYC 기기들이 돌아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처음으로 진행하신 파이오니어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파이 지갑에 들어온 파이코인을 통해서 각종 상품 구매가 언제 가능할지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YC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만을 보시고 파이코어 팀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이 채굴을 진행해온 지난 3년 4개월간의 대장정 가운데 어느 하나 파이코어 팀이 독단적으로 행보를 하였던 것은 거의 없었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파이오니어들과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응해왔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극복해가는 과정들 역시 파이오니어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인생 여정 그 자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곧 파이가 실물 거래를 시작하게 될 시점을 아주 가까이 앞두고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은 파이의 실물 결제가 시작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계실 듯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미래의 계획을 절대 밝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알고 싶다면 바로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추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지난 2020년 10월에 진행하였던 파이 컨벤션 행사 자료를 통해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파이코인 초기 채굴자들이 생각했던 파이코인의 미래입니다. 잠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 어제 발표되었던 파이 합의 가격 관련 뉴스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파이 시장 생태계 형성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파이 파파 카페에서는 필리핀의 트리니티 프로젝트 그룹의 합의 가격 뉴스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익스프레스 파이몰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과 가나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필리핀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튜버 다우월드님이 직접 해당 커뮤니티와 연락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파악하고 있고, 그들은 314불의 합의 가격으로 첫 45일 동안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에 영향력이 큰 TPG 커뮤니티이므로 초기 높은 합의 가격 형성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필리핀의 또 다른 파이 앱인 파이 200몰은 중국 판매 사이트와 연계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중국 판매몰들이 초반에 글로벌 시장으로 오픈하지 않을 것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아직 판매할 상품이 파이 200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공지하면서 자신들의 판매 합의 가격은 3불에서 10불 선이 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 기본 합의 가격은 100불에서 200불 사이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역시 공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하나의 매우 의미 있는 공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파이 앱을 통해서 거래되어야 하고, 두 번째, 판매자가 제시한 파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파이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래 건수를 통해서 더 큰 거래 금액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일반 시장에서 매스 어답션, 즉 대량 채택을 만드는 것이 파이 커뮤니티의 목표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파이 가격을 평가절하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던 파이 첫 번째 컨벤션 행사는 파이가 진화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파이를 채굴하고 있는 구성원인 파이오니어들을 그 행사의 중요 패널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다오의 형태를 취하면서 초기 파이 앱과 커뮤니티 개발 방식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가려 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박사 역시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파이 채팅 앱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사는 파이 코어 팀을 떠난 저스틴 우와 한국 출신 코어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이학경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파이 컨벤션의 핵심은 파이가 미래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통합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융화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서 기존 산업과 서비스 부분에서 어떻게 결제 통화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즉, 파이와 같이 새롭게 탄생하는 암호화폐가 그 가치를 얻게 되려면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틸리티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타 플랫폼의 유틸리티 또한 새로운 암호화폐인 파이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이 코어 팀이 초기부터 얼마나 전략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는지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 컨벤션 2020 행사는 그 당시 8개국의 약 11명의 대표 패널들이 그들의 개인 백그라운드나 암호화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블록체인 산업 자체에 대단한 전문가들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사업이나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 파이를 채굴하기 시작한 파이오니어로서 바라본 파이가 향후 나아가야 할 기존 산업과의 융합 전략은 현재 곧 파이 거래를 앞둔 이 시점에서 파이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그것과 대단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파이 코어 팀이 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의 근본 역시 대부분 파이오니어를 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은 더 파이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2020 파이 컨벤션, 어떤 방식으로 파이가 기존 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첫 번째 파이오니어 그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파이오니어는 나의 영업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기존의 사업에 시장에 없던 것을 갑자기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즉각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많은 아미, 즉 파이오니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도록 전달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차 커피 한 잔에 파이 2개는 어떤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파이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저때 한국의 그룹 BTS가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시기라서 파이오니어를 아미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시장에서 쉽게 눈에 띄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네팔의 파이오니어는 기업들과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서 공동 브랜딩 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술 시스템인 ERP 프로그램의 기술 환경에 맞는 디지털 통화 클라이언트 기반을 제공한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마 기업 소프트웨어나 재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파악되는데, 요지는 전사적 자원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ERP를 사용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고객사들과 결제 전산 시스템을 파이 결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면 훨씬 보안성이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IBM과 공동 브랜드로 파이 IBM ERP와 같은 공동 브랜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결제를 모두 파이코인으로 진행하는 기업 내부 전산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하면서 일반적인 상품 거래와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케냐에서 온 파이오니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기존 산업들과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소매업을 위한 판매자나 구매자가 사용 가능한 앱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바일 기반 직불 카드 시스템 같은 것이 파이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파이 앱이 있기 때문에 파이를 지불 방법으로 받아들일 많은 소매 상인들을 모집하면 됩니다. 케냐의 경험으로 보면 파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 온 파이오니어는 파이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대 프로젝트와 협업이 없이는 파이가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 결제 고유 브랜드를 구축한 후에 수수료가 낮고 빠른 속도 거래에 집중을 하면서 여타 AI 프로젝트와 결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기존 산업들과 어떠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제시한 세 번째 파이오니어 그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의 파이오니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지불 수단으로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불 방법에 대한 옵션이 가능한 지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은 다른 명목 화폐를 사용한 지불이나 다른 형태의 온라인 지불을 제공하는 지불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들면 페이팔 안에 파이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다른 통화로 항상 거래나 환전 옵션을 제공하면 소규모와 대규모 비즈니스와의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파이 네트워크는 약 800만 명의 채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800만 명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재즈 마이애미라고 하는 파이오니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기존의 자신의 오프라인 사업체나 온라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파이 토큰을 지불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를 법정화폐로서 세계의 극적인 방식으로 성공하게 하려면 파이 네트워크는 반드시 아마존이나 이베이, 자라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세기의 거래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사용자들이 꾸준히 거래 금액을 키워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파이오니어의 의견은 향후에 코어팀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극적인 거래에 반드시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가 기존 산업들과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네 번째 답변을 제시한 파이오니어 그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룬의 파이오니어는 파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안에 인터넷이 없습니다. 파이는 인터넷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는 지갑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인터넷이 없어도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아프리카에서는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팔의 파이오니어의 의견입니다. 파이와 기타 디지털 통화는 점차적으로 등장하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통화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글로벌 국가들이 대체 교환 수단으로 기술 통화인 디지털 통화가 법정 통화와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대체 교환의 수단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전달이 가능할 것이고 기존 통화와는 경쟁이 아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들과 파이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다섯 번째 파이오니어 그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파이오니어의 의견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업은 여전히 현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가 이곳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모든 곳에 파이 바코드를 두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불 기능을 지원하여서 고객이 시장에 오면 사용이 언제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제를 위한 바코드가 늘 지원된다면 더 이상 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파이가 오픈 시점에 파이 앱에서 누구나 회원을 가입하고 들어와서 파이코인 시세 기준 가격으로 구매하고 충전하는 방식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분명히 코어팀의 그림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0번째 인도에서 온 파이오니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앱을 통해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할 때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실제로 다른 네트워크보다 더 큰 할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파이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늘어날수록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코인의 사용이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기존 산업들과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파이오니어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파이오니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전염병 때문에 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모두 전자화폐나 암호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월마트나 피자헛, 파파존스 또는 이러한 모든 대기업과 같은 기업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 회사 중에 하나만 파이를 수락하면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또한 파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파이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 명 혹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파이를 가치 있고 또 가치 있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회사나 식료품, 의류와 같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가 그들과의 자체 유언이나 다른 연락 담당자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새로운 기술과 돈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파이 커뮤니티에게도 더 많은 수입을 제공하게 되며 파이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비즈니스 이익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향후 파이가 채굴이 중단되거나 혹은 준비가 되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 코어팀을 중심으로 한 파이 재단의 미래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가이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결국 과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움직인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늘 파이오니어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이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일 것입니다. 다음 기회엔 어떻게 파이가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도 통합되고 그 블록체인 안에서 가치를 더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